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 입시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오노 아빠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최근에 많이 영상을 찍고 제가 업로드하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해버리면 이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교과목 선택 같은 건 나중에 되돌릴 수라도 있어. 또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나면 이걸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듣고 다양한 것들을 미리 좀 고민해보고 판단해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제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이 주로 겪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학교 간 유불리가 있는지를 일반고 기준으로, 이게 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대부분 특목 자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 선택 기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을 뿐, 저희 지역처럼 일반고만 있는 지역 비학군지에서 학교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부모님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건 하나죠. 그냥 제가 조금 더 많은 경험, 중학교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성적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그 성적권이 형성되는지, 학교 선택에 따라 어떤 것들이 차이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를 못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학교 선택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주 디테일하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 영상에 그 학교 관련된 이야기 제 기준으로요. 제 기준으로 되도록이면 좀 아이가 약한 고등학교, 우리 아이 성적이 만약 반에서 1, 2등이 아니라면 약한 고등학교 선택하라고 했더니 분위기에 너무 아이가 휩쓸리지 않을까요? 뭐 분위기를 타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분위기를 정말 많이 타는데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상위권 기준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또 이런 고민은 누가 많이 하냐면요,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학교 선택에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반에서 1, 2, 3, 4, 5등 요 5명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학교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하실 만하죠. 아주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죠, 말 그대로 상위권 아이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아이, 정말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그냥 놓아버리는, 진짜 부모님이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그냥 공부를 놔버려. 너무너무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몇 명 떠오르거든요. 그 몇 명 떠오르는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그냥 그랬어. 반에서 뭐 한 5, 6, 7등 혹은 8등 혹은 10등권 바뀐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막 미친 듯이 공부해서 본인의 중학교 때 성적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때 기준보다 더 높은 등급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기 인생 최대치를 고등학교 때 찍어버린 거지. 너무 좋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인생의 최대치를 고등학교에 찍고 대학을 간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저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매년 내 중학교 때보다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가지고 입시를 망치는 아이, 혹은 퍼포먼스가 확 살아나서 미친 듯이 자기진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대학을 잘 간 아이가 매년 발생하는데, 혹은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아이가 계속 잘하네. 계속 잘해서 원래 내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예상했던 대로, 너 정도면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1등급 맞을 거고 대학 잘 갈 거야 라고
예상했던 대로 대학을 잘 간 케이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첫 번째 케이스, 공부를 잘했던 아이, 나름 잘했던 아이죠. 나름 잘했던 아이가 실패되는 케이스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제 개인 기준입니다. 역시나 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예시가. 근데 저는 이런 걸 매년 겪고 있고 매해 나오기 때문에 뭐 저에게는 너무 이게 현실이야. 매년 나오니까. 그리고 예외가 없어. 예외 없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 속에서 조금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려했었던, 반에서 지금 3, 4, 5등 정도 하는 아이가 동네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센 고등학교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 우리 반에 1, 2등, 나보다 공부를 잘했던 아이도 거기를 간대. 집에서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나도 거기를 같이 간 거야. 왜? 그 아이들도 가니까 나도 가서 뭐 좀 분위기도, 거기가 학교 가까우니까 분위기도 좋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부모님들 평가도 나쁘지 않고 아이들도 거기 뭐 주변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다 거기 간대.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아이도 너무나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어땠냐? 첫 번째 딱 시험을 봤더니 웬걸, 시험의 한 절반 정도가 2등급이 뜬 거죠. 2등급 이상이 다다닥 떠버린 거야. 1이 1개, 잘하면 2개 정도 있죠. 근데 대부분 2야. 그러면 이제 초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5등급제인데 2를 맞아버렸잖아. 원래 아이의 기대치, 부모님의 기대치는 당연히 인서울. 우리 아이라면 공부 좀 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서 정말 열심히 할 각오도 돼 있었고 학교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그런데 시험을 딱 쳐봤더니 웬걸 2등급이 다다다닥 떠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이제 급했죠. 우리 아이가 뭔가 지금 실수하거나 잘못했나 보다. 막 영어하고 넘겨보고 수학하고 넘겨보고 뭐 안 하던 과외 갑자기 등록하고 뭐 스터디 카페도 더 늘리고 막 공부를 막 했어. 막 다수정, 전면 재수정, 첫 번째 시험 끝나고 이제 초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막 전면 재수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도 심각성을 깨달았어. 이러다 나 인서울 못할 수 있겠다 해서 기말고사에 진짜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빡 시험을 쳤어.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웬걸 중간고사랑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와, 멘탈적으로 막 흔들흔들하죠. 막 흔들흔들합니다. 본인도 알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부모님은 막 갈팡질팡해. 아니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왜 텐션이 떨어졌지? 왜 공부가 갑자기 안 되고 있지라고 막 대혼란 상황. 왜? 이대로 가면 인서울 어렵거든요. 실제로 2등급이 절반 이상을 막 차지해버리니까 막 대혼란 상황이야. 아이도 막 위기감, 막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해. 막 콩닥콩닥하죠. 그래서 막 다음 2학기는 진짜 우리 잘해보자라고 해서 막 여름 방학 때부터 막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막 열심히 준비해. 막 과외도 더 늘려. 막 학원도 막 방학 특강부터 해가지고 막 다 들어버려. 수학도 하나 더 들어버려. 그래서 막 엄청 막 인강도 애가 막 컨디션이 막 엄청 피로감을 느끼죠. 근데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 누가 봐도 인정. 열심히 했다. 인정인데 딱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1학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야. 부모님으로서 완전 멘붕. 아이는 완전 자포자기. 왜지? 다들 막 어리둥절하고 막 큰일 난 거죠. 막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로 이제 인사오를 어렵게 되고, 아이도 원래 마음속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막 꿈꾸던 학교가 있잖아요. 막 난 그 학교 정도 가야지 막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웬걸 주변 아이들 막 주변에 막 1등급, 우리 반에 누구는 5, 1등급이다, 막 걔는 1등급이 4개다, 누구는 뭐 3개, 2개가 2등급이다, 막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반에 막 있는데 나는 2등급이 훨씬 많은 거야. 위기감 이 완전히 찾아오고, 아이는 스스로 이제 깨닫게 돼요. 이게 내 전력이다. 난 지금 현재 내 전력을 다한 게 맞다라는 걸 본인도 알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도 뭔가 계속 부모님의 그런 아쉬움, 질타, 혼내시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아이는 아무런 실수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한 게 맞아요. 부모님께서도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다.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고, 그 아이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보다 늘 공부를 잘해오던, 항상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중학교 시절에 진 적이 없었던 그 누군가도 전력을 다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그 학교에 뭔가가 선생님이 뭐 문제를 예측하지 못한 걸 냈다. 이게 아니에요. 학원이 잘못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외 아니에요. 과외 선생님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우리 아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모두가 잘한 거죠. 모두가 잘했어. 근데 문제는 반에서 1, 2, 3등도 잘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누군가는 방심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고등학교는 숫자 싸움, 자리 싸움이라고요. 1등급은 반에서 단 3명에게만 주어지고요. 전과목. 그 과목은 세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걸 고등학교 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당연히 반에서 1, 2, 3등 하는 아이라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갔을 때 중학교 공부량의 2배 이상을 끌어올립니다. 중학교 때 공부량에 이미 1등인데요. 이미 1등이야. 이미 반에서 1, 2등이야. 항상 1, 2등 왔다 갔다 하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정확하게 본인의 공부량을 2배로 끌어올립니다. 네. 우리 아이도 2배로 끌어올렸지만 문제는 뭐다? 반에서 1, 2, 3등 하는 아이도 똑같이 2배로 끌어올리고 학원 더 강화하고 과외 추가하고 스터디 카페를 다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지 우리 아이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학교 분위기도 좋았고 아이들도 안 떠들었고 학생의 그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네, 한눈 팔지 않았어요. 놀지도 않았고요. 나름 분석을 할 거예요. 아 그래,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분석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 판단은 쉽지 않을 거다. 왜? 본인이 노력한 만큼 1, 2, 3등 이미 1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 1등급을 절대로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전력을 다해서 그걸 움켜쥐려고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습성이에요. 몸에서 안 하던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눈에서 아른거리기 때문이죠. 올 1등급 맞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아이는 어떤 심정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요. 우리 아이는 지금 1학기, 2학기를 전력으로 다 했어요. 네, 전력으로 다 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부모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2점대 등급을 많이 맞은 상태죠. 그럼 아이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전력을 다한 게 맞고 실수도 크게 안 했는데 2등급이 떴다면 다음 시험에도 또 2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막 엄습하기 시작해요. 그게 현실이 될 것만 같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첫 시험을 치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걸요. 1학년의 성적과 크게 변함없는 2학년 때 성적표를 받게 되고 오히려 선택 과목의 유불리 때문에 성적이 좀 더 하락하기도 해요. 수학은 더 어려워졌고 공부할 시간은 부족한데 이미 앞서 나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2등급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서울은 멀어진 상태예요. 예전에는 공부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고 어머니의 기대치도 아주 컸고 어머니가 본인의 사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죠. 예. 그런 아이가 지금 심리는 어떨까요? 인생이 거의 실패된 듯한 느낌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하나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 아픈,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심리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패배감이죠. 패배감에 완전히 휩싸이게 돼요. 언제부터? 고2 때부터. 그래서 고2 때부터 급격하게 공부 텐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현재 전력을 다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력을 다한다면 어쩌면 성적이 고3 때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너무 큰 좌절감, 4번의 시험에서 다 본인의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받아내지 못한 아이의 심리는 이 4번의 패배감이 너무 심한 상처를 남기게 돼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만큼 큰 상처는 없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본인의 실망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점점점 공부 텐션이 떨어지고 성적은 1학년 때보다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는 경기도권 대학교도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주변에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도, 혹은 부모님도 이제 그닥 자기한테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깨닫게 돼요. 아, 부모님도 그냥 나에게 대해서 큰 기대감을 이제 가지시지 않으시는구나. 학원도 더 이상 옮기지도 않아, 이제는. 왜? 이제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내신은 절반이 지나갔죠. 절반이 지나가면 고등학교 내신의 특성상 이미 거의 그 본인이 갈 대학은 정해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걸 본인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다 합니다. 이미 그 학생이 갈 대학은 거의 정해졌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죠. 그 성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 대학에. 그럼 아이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게 되고, 그냥 전 정시할래요라고 하고 수시를 그냥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가 정시 전환이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정시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결국엔 성적이 더 하락한 상태, 그냥 안 하진 않아. 원래 하던 그게 있으니까 안 하진 않지만 그냥 성적이 하향세를 쭉 이어나가면서 그 아이가 받았던 최고 성적은 고1 때, 고1 때 그 1점대가 그나마 몇 개 있었던 그게 최고 성적. 그리고 고2, 고3으로 천천히 내리막을 가면서 평균 뭐 2점대 한 중반 정도 받은 성적으로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학을 그냥 정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패턴이에요. 마음 아프죠?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매년 벌어집니다. 매년. 그 학생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학생이 그럼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고2 때 좀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었어야만 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멘탈이 그냥 가루가 되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4번 연속 본인이 생각했던 성적과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멘탈이 웬만큼 강한 아이도 그냥 가루가 됩니다. 그 상태로 공부를 계속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성적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이도 아는 거지. 어차피 인서울은 끝났다. 경기도에서 좀 갇혔는데 뭐 이 정도로 하면 경기대도 어렵다. 그럼 더 낮추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그냥 아무 데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중학교 때는 나름 반에서 상위권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정반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반에서 한 3, 4, 5등 하던 아이가 약한 고등학교 갔어요.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전략적인. 나는 어차피 최선을 다할 거야. 고등학교 가서 어차피 나는 1등급을 노리고 그 고등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어땠든 나랑은 상관없어. 난 어차피 그 고등학교를 분위기 보고 간 건 아니야. 내 목적은 뭐다? 1등급. 오직 그 학교가 나에게 1이라는 숫자를 준다면 나는 그 학교가 어떤 상황이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갑니다. 부모도 그거에 동의해서 보냈죠. 갔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아이들도 있고 싸우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뭐 대부분 자고 있거나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마음속에 1등급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고등학교에 간 아이는 알아요. 학교 분위기랑 상관없이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최대한 선생님에 대답하려고 하죠. 그럼 선생님은 주변의 아이들이 잘 호응하지 않는데 나에게 집중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을 주거든요. 선생님의 이쁨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왜? 저 학생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서 반에서 한 5명 정도에게 선생님이 완전 집중해서 수업을 하게 돼요. 일종의 소규모 그룹 과외 같은 수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답은 오직 그 학생들만 하죠. 이 학생 저 학생 대답하는 학생이 한 반에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신이 납니다. 왜?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도 신나. 왜냐면 내가 중학교 때는 별로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내가 선생님하고 막 대답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몰라. 그러니까 주변의 아이들이 야씨 너 공부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막 들어요. 아니 중학교 때는 나보다 항상 공부 잘하는 애가 반에 여러 명 있어서 내가 어디 가나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못 듣고 걔네들이 항상 독차지하던 이야기를 이제 내가 듣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나한테 공부 잘한다고 하지, 주변의 친구들도 나한테 물어보지. 다 물어봐. 왜? 물어볼 사람이 나밖에 없나 봐. 다 물어봐. 그러니까 약간 어깨가 올라옵니다. 내가 공부 좀 하는 건가 여기서, 이런 느낌도 들고 선생님들도 막 칭찬해줘. 야 너 잘한다. 아니 중학교 때 같은 대답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그 칭찬을 독차지했는데 선생님 내가 잘하는데 나한테 뭐 부장을 하래. 영어 부장을 하래. 국어 부장을 하래. 그래서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부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딱 쳤어요. 물론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듯이 고등학교 아이들은 전력을 다해서 1학기 첫 시험을 준비합니다. 근데 나름 좀 첫 번째 고등학교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내 전력은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첫 번째 시험을 딱 쳤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어렵네. 야 공부 못하는 학교라고 해서 시험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와서 웬걸 수학에서 81점을 맞은 거야. 큰일 났다.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저 81점이 어떻게 하니까 와 너무 걱정을 하셔. 막 옆에 있는 다른 학교 애들 보니까 다 85점 이상이야. 막 우울 모드. 수학은 이번에 잊었다 막 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어도 위태로워. 93점 맞았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막 걱정이 막 되죠. 시험 보고 온 날. 그리고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딱 나왔는데 웬걸 내가 수학 81점인데 반에서 3등 했네. 1등급을 맞은 거야. 잠깐만, 내가 81점인데 1등급이라고?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81점에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93점 맞은 거 좀 불안했거든요. 반에서 내가 2등이야. 안정적인 1등급. 그래서 내가 받은 대다수의 과목들이 전부 1등급을 찍게 되고 내가 진짜로 아무리 못 봤다고 생각한 과목도 2야. 그럼 다 1에 내가 제일 약하던 한국사 같은 내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사만 2 뜨고 나머지가 다 1이 떴네? 잠깐만, 이거 봐라. 나 완전 망한 줄 알고 반에 있는 애들도 다 놀렸어. 막 학원 같이 다니는 옆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야 너 중학교 너 그거 고등학교에서 너 81점이면 3등급이야 임마 막 이러고 놀렸는데 웬걸 나는 1이고 걔네들은 2등급이 뜬 거지. 나보다 점수가 더 좋았는데 걔네가 막 자기한테는 막 자기 85점이다 뭐 90점에 가깝게 맞았다라고 나한테 자랑했던 걔네들이 2가 뜨고 81점인 내가 1이 뜬 거예요. 자, 이제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 학원 가면 아이들이 야 너네 고등학교 애들 꼴통이니까 너 1 받았지, 너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다란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때요? 나도 1이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81점 맞고 1등급. 부럽다. 나도 1등급 5개 맞고 싶다. 왜? 나는 2등급이 널렸거든. 걔보다 내가 점수가 좋고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중학교 때. 심지어 내가 지금도 걔가 모르는 거 내가 다 잘 알아서 걔한테 내가 이것저것 설명해 줬는데 나는 2등급, 걔는 1등급인 거야. 그런데 1등급을 맞은 아이도 깜짝 놀랐죠.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물론 1등급을 맞으려고 이 고등학교로 온 거긴 한데 이 정도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험에 그래 또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텐션을 좀 더 끌어올립니다. 더 끌어올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더 칭찬해주고 주변에서는 역시 너가 공부 잘하는 애였어. 우리 반 에이스는 너야 라고 친구들이 막 인정하기 시작해요. 막 잠자던 애도 일어나서 야 나 숙제 좀 알려줘 막 물어봐.
그럼 내가 막 멘토 역할도 해줘. 옛날에 내가 멘티였는데 이제 멘토야. 막 알려줘.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이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갑자기 반에서 에이스가 됐어 내가. 그러면서 주변에서 자꾸만 더 인정해줘. 선생님들도 역시 네가 1 맞을 줄 알았다. 이번 시험 어려운데 잘했어라. 칭찬이 계속하니까 얘는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더 노력해서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2등급 받았던 야 저 한국사도 내가 1을 맞아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더 텐션을 끌어올립니다. 야 수학도 내가 좀 방심했다. 좀 더 끌어올리자라고 해서 수학 점수마저도 끌어올립니다. 안정적인 1등급권대로 끌어올리면서 1학기 최종 성적을 올 1등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알게 돼요. 아, 이게 내 자리구나. 이 학교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았다. 이제 내 위로 별로 없구나.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죠. 그런 자신감에 충만한 올 1등급 받은 아이는 그 1등급에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 인서울까지는 기대 안 했어. 솔직히 인서울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야, 이 정도 성적이고 막 선생님들도 야, 지금 너 성적 유지하잖아. 그럼 최소한 이 정도 대학까지 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학기에 진입하게 되죠. 네, 2학기에 진입한 올 1등급 아이는 절대로 그 성적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서 자기가 공부 잘하는 에이스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 놓치고 싶지 않죠. 여전히 전력을 다합니다. 왜? 본인이 전력을 다하면 1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공부해요. 주변엔 여전히 자는 아이들이 많고 여전히 싸우는 애들이 많고 담배도 피는 아이들이 많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야, 저 친구들이 저렇게 놀아주니까 내가 1등급 맞는구나를 본인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변에 애들이 뭐라건 역시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케미가 기가 막혀. 전교에서 엄청 이쁜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왜? 내가 그 과목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칭찬해 주시고 뭐 사탕도 주시고 과자도 주셔. 공부 잘한다는 얘기 맨날 해주고 세특도 너무 잘 써주셔. 내가 1등급이니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세특을 나중에 받아봤더니 선생님 너무 잘 써주신 거죠. 당연히 그 과목 부장도 하고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막 야 너가 반장해라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학기를 맞이했죠. 아이는 공부에 흥미가 더 생겨서 스터디 카페도 다니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슬슬 야, 너 이 성적에 저 같은 사람이 너 최저도 이 정도 맞추면 너 그 정도 대학이 아니다. 너 수능도 좀 해보잖아. 너 수능 최저도 요만큼까지만 끌어올리면 너 정도 내신이면 너 수능 최저까지 맞추잖아. 장난 아니야. 올 1등급이 최저 맞추잖아.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려줄게 라고 딱 제시하는 순간 갑자기 불타오릅니다. 그래? 야, 나 내신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내신 올 1등급 맞췄지만 나 아직 시간이 좀 남어. 주말에 나 그냥 좀 놀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 올 1등급 받았는데 주말에 살짝 놀았거든. 그런데도 올 1등급 맞더라고. 그러니까 주말에 수능 공부 좀 해볼까? 선생님 말대로. 그럼 수능 공부를 갑자기 시작해. 수능도 하다 보니까 할만하네. 야, 2합 5만 맞추면 된다고? 그럼 내가 어디 간다고? 2합 5를 맞추면? 잠깐만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그 아이가 평소에 놀던 아이야. 엄마도 놀라고 해. 왜냐면 올 1등급 맞았고 하니까 주말에 놀라고. 야, 주말엔 좀 쉬어. 너도 체력 회복해야지라고 하면서 엄마가 막 평소 때 안 사주던 막 과자도 사주고 막 아이스크림도 비싼 거 사주고 막 고기도 막 사줘. 갑자기 막 칭찬해줘 나를. 엄마가 중학교 때부터 더 많이 칭찬해주고 막 주변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막 친척들이 막 명절 갔더니 올 1등급 맞았다면서 막 하면서 세뱃돈도 더 줘. 그러면서 막 어깨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내심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놀고 싶긴 한데 나 수능 최저도 맞출래. 수능 최저 맞춰서 나 더 좋은 대학 갈래라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저 수능 최저 맞추고 싶어요. 수능 공부 시켜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너 주말에 이거 풀어와. 더 주세요. 풀어와. 계속해와. 그럼 본인이 전력으로 내신을 준비하면서 틈새를 공략해서 수능 공부까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살짝 마음에 불을 질렀을 뿐이에요. 야, 네 성적에 수능지 요만큼만 맞추잖아. 너 갈 수 있는 대학교 한번 봐볼래라고 살짝 제안했을 뿐이야. 근데 활활 타오르죠.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 걸 저는 너무 신나해요. 학교 분위기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 하지만 상관이 없죠. 아이는 내신이 올 1등급입니다. 2학년에 진입합니다.
아이는 정말로 욕심이 커졌죠. 예, 그리고 자기의 현재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력을 다하는 순간 나에게 또 1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상태로 2학년에 진입해서 겨울방학 때 철저히 공부를 합니다. 왜?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요. 왜? 전력을 다하면 나에게 1이 줄 거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위로 나를 늘 이겼던 아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2학년 때 역시 전력을 다한 그 아이는 또 성적이 5,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을 소나기에 쥐게 되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1등급이 소나기에 다다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내신은 중반기를 지나게 돼요. 총 10번의 시험 중에 5번 이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제 됐다. 내신은 이제 거의 5, 1등급인 게 확정이 됐어. 5, 1등급은 아니어도 1점대 초반이다. 이제 내신은 충분해. 내가 부족한 수능 최저에 좀 더 집중해보자 라고 해서 내신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밸런스 있게 관리하면서 수능 공부를 좀 더 끌어올려요. 본인도 알죠? 내신보다 수능이 점점 더 본인에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에 좀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왜? 내신은 이미 안정적인 1등급에 진입을 했거든요. 본인도 알아. 이 정도 텐션이면 충분히 앞으로도 1등급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왜? 고등학교는 자리 싸움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 버렸고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아이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걸 지난 5번의 시험에서 본인이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벌써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벌어져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다니던 학원 가보면, 수학학원, 영어학원 가보면 어떤 분위기냐, 옆에 자기를 늘 이겼던 전교에서 공부 잘하던 그 아이들은 벌써 막 멘붕이 왔어. 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막 1등급 한 2-3개밖에 안 되고 다 2야 막. 예전에 나보다 항상 공부 잘했던 아이인데 맨날 반에서 2등 했던 애인데 걔가 막 2등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보다 내신이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지금 같이 2학년 때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야, 부럽다. 너 내신 5, 1등급이야? 와, 옛날에 내가 너보다 공부 잘했는데 이게 뭐냐 진짜로. 야, 학교 내신 너무 어렵다 진짜. 거기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너보다, 너 알지? 내가 너보다 수학 잘하잖아. 아, 나도 그 학교 갈걸.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예.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아,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았구나. 예. 어차피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대치동에 있는 어떤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깨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뭐라고 했죠. 왜 우리 아이 깨웠냐? 그 아이 지금 잠자서 그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녁에 학원 가서 그 아이가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져서 뭐 왈가왈부했었죠. 저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뭘 보여주냐면 그게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아이의 성적에 학교의 수업보다 학교 밖에서의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부모도 알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왜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 공부가 좋죠. 중요하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시면 좋은데 이미 반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공부 있잖아요.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 학원에서 이미 다 선행 나가서 다 알고 있고 영어도 이미 다 공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공부 수준은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권 아이들에게 맞춰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제일 선행이 빠른 최상위권 아이한테 맞춰서 수업하실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하시냐? 중간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위권 아이들은 어떠냐? 이미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걸 자꾸만 또 물론 그 설명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성적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냥 복습의 개념인 거죠. 뭐 하면 좋지. 하지만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 성적이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선생님도 알고 애도 알아요. 그럼 아이에게 핵심은 뭐냐? 학교가 끝나서 가는 학원, 그리고 학원이 끝나고 가서 개인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도 아시고 본인도 알고 학원 선생님도 알아요. 다 알아. 왜? 학교의 수준이 본인의 수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치를 수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분위기가 좋은 건 좋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 좋은 수업이 나에게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반 분위기가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막 그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아, 이번에 반에서 1, 2, 3등 해야 되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학원에서 지금 진도 어디 나가고 있는데, 아, 나도 거기 진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학교 수업은 이미 그보다 한참 뒤니까, 아, 이번에 나 인강 못 들어야 되는데, 아, 나 이번에 오늘 저녁 때 이따 문제집 그거 한 거 다 풀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학교 수업이 아니에요. 오직 상위권 애들은 그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가 더 잘 가르쳐주냐, 누구 선생님이 분위기 좋게 해주냐, 뭘 더 잘 챙겨주냐, 중요하지 않아요. 상위권 아이들한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분위기 엄청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런데 상위권 아이들은 막 그러세요. 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전교 10등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분위기에 휩쓸리면 어떡해. 그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생각하는 그 중압감과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간 아이들에게 성적이라는 건 너무 말을 부모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전력을 다 합니다. 전력을 다해요. 누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잖아요. 학원에서도 딱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설명하지 않더라도 상위권 아이들은 당연히 캐치합니다. 왜? 나와 경쟁자가 미친 듯이 공부하거든요. 진짜 쉬는 시간에도 막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옆에서 보면서 나 대충 쉬어서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상위권 경쟁하는 아이가?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 아이가 본인이 기대했던 성적보다 텐션이 떨어져서 대학을 못 가는 케이스를 전 단 한 케이스만 봐요. 올해도 지금 있거든요. 한 명이. 딱 한 가지만 저에게는 매년 반복돼요. 그게 뭐냐? 상위권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1등급 진입 장벽이 강한 거야. 본인은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등급 장벽을 뚫어내지 못하면 공부 텐션이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포자기하고 내신을 던지는 거죠. 그게 유일한 케이스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아이가 뭐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뭐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고 막 게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학원 가기 정신없어요. 끝나면 스터디 카페 가느라 정신 하나도 없는데 언제 게임을 하며 언제 노냐고요. 그 노는 친구들도 안 놀아줍니다. 수준이 맞아야 놀아주죠. 아니 1등급 내신 경쟁하고 있는 애하고 놀 시간이 아예 안 되는데 뭘 놀아. 걔랑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하고. 그러니까 아예 사회가 달라. 심지어 좋은 고등학교,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 가도 공부 못하는 등급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놉니다. 걔네들도 담배도 피고 PC방도 가고 뭐 여자친구 사귀면서 맨날 놀러 다녀요. 걔네들은 자기 생활합니다. 예, 잠자는 애는 아무리 분위기 좋은 학교 가도 잠자는 애는 자요. 그 숫자가 다를 뿐. 하지만 걔네들이 잠자고 논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걔랑 놀진 않아. 예, 걔랑 왜 놀아? 걔랑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 성적이 안 좋은 고등학교가도 마찬가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을 뿐 노는 아이들은 지네들끼리 노는 거지.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섞여서 놀지 않는다고. 부모님은 섞여서 노는 줄 아나 봐. 전혀. 껴주지 않아. 걔네가 어딜 껴줘. 공부만 하는 애를. 걔는 공부하는 애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걔네들이 굳이 왜 건드려.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드라마에 나오면 막 공부하는 애를 막 건드려가지고 공부하는 애.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절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반에서 선생님들하고 케미도 좋고 학교에서 특별 관리가 들어가요.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딱 시험을 쳤는데 5, 1등급 딱 뜨잖아요. 그 순간 학교 자체 내에서 분위기상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왜? 걔가 좋은 대학 무조건 가야 되거든.
학교 입장에서는 명예가 날린 일이잖아요. 5, 1등급 애가 무조건 공부를 계속 잘해서 걔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 줘야 학교에서 이걸 걸 거 아니야, 플래카드를. 그러니까 특별관리, 특별관리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특별관리 들어간 걸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럼 특별관리 받고 있는 애를 갑자기 담배 피고 노는 애가 와가지고 시비 걸고 괴롭힌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걔네 만날 시간이 없어. 끝나면 바로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한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서 받는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매년 똑같이 겪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하는 아이, 그리고 공부를 좀 했던 부모님의 아이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전교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했던 아이가 만약에 10명 이상이다. 지금 우리 아이가 현재 내신상 내가 지금 전교 10등 안에 든다. 무조건 전과목, 국영수 포함 전과목 매번 시험 칠 때마다 내가 항상 전교 10등 아니야. 그럼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아무 고등학교에 가도 나를 이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전교에서 한 20등 정도야. 그러니까 반에서는 한 2등 하는 거죠. 잘하잖아. 반에서 2등 얼마나 잘하냐고. 가끔 3등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반에서 전교 과목이 2등 아니면 3등이야. 1등은 해본 적이 없어. 왜? 반에서 늘 1등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걔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친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그 아이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전력을 다 한다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과외 선생님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다면 이라는 희망을 누구나 가지잖아요. 저는 그 희망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생각을 본인만 할까요, 과연? 1등급을 받을 생각을 과연 본인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아이는 안 할까요? 그럼 그 아이를 못 이긴다고 해볼게요, 고등학교 가서. 그럼 그 아이가 한 명만 있을까요, 우리 반에?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했던 아이가 그 학교에 그 아이 한 명만 있을 거라는 생각하잖아요. 왜? 똑같은 학생이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중학교 때 30명 한 반에 그 30명이 고스란히 고등학교에 똑같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영상에 설명해 드렸죠. 밑에 15명이 다른 학교에 가요. 아래쪽에 탄탄히 받쳐주고 있던 이 밑에 15명이 다른 학교에 가고 위에 15명이 새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중학교 3년 내내 지던 애가 반에서 한 명이라면 그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거나 운이 나쁘면 3명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 성적은 자연스럽게 2등급으로 밀리는 거지, 그 아이가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무언가를 방심했거나 실수했거나 막 실수했다고 생각하거든. 이번 시험 뭔가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학원에서 뭔가를 잘못해 주신 것 같아. 특히 수학학원 막 옮기시거든요. 소용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수학학원 옮기는 거 소용없다. 저도 많이 말하거든요. 부모님이 이번에 수학학원 좀 옮겨.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 그 아이의 수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아이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의 숫자가 문제인 거지, 특별히 그 아이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점수를 좀만 올리면, 좀 더 올리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같이 올립니다. 우리 아이가 5점을 올리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올린다고요. 그건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시험이 점수가 바뀌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고등학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80점 맞았는데 다음 시험에 85점을 맞았어. 그럼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85점을 맞았네? 와, 5점 올렸네?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80점을 맞았을 때는 내 위에 아이가 4명 있었을 거예요. 80점보다. 근데 85점을 맞잖아요. 똑같이 위에 4명 있습니다. 왜? 그 아이들도 똑같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점수만 보잖아요. 점수를 좀만 올리면, 우리 아이가 90점 맞으면 의미가 없어. 왜? 내 위에 나보다 수학을 늘 잘해왔던 아이들도 똑같이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거를 부모님들께서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 본인의 아이를 과대평가하는 건 오케이.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니까요. 당연히 과대평가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도 생각해. 그 아이의 능력을 인정해. 나는 진짜로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위기 좋은 학교 가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이 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저는 반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아이를 쉽게 평가하지 않고 그 아이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쉽게 그 부분을 망각하세요. 그 아이를 우리 아이가 노력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겠죠.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 제가 지금 10년 동안 해온 경험은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케이스만 가능하다. 그 역전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평생 이기지 못하는 애를 이겨서 역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피해서 역전한 경우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피한 거지. 다른 학교로. 그러면 등급으로 역전을 한 거야. 왜? 그 아이는 그 학교를 가서 나보다 여전히 공부를 잘해. 하지만 그 아이는 2등급이야. 그런데 나는 걔를 피하고 옆에 학교로 가면서 내가 등급은 1을 맞아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현실적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등급이 앞서서 역전하게 되는 케이스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전략상 약한 고등학교 보는 학생들을 늘 물어봐요. 자, 1학년 거의 지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학교를 가고 너희들과 너희들 부모님이 엄청 고민 많이 하시고 걱정하셨잖아. 스스로 너도 고민 많이 했잖아. 자, 너가 고민했던 거 지금 한 가지라도 발생한 거 있어? 고등학교 가서? 너가 뭐 분위기에 휩쓸 그런 거 있으니까 전혀 없대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대. 그렇지. 내가 말했던 대로 분위기는 우리 공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너와 비슷한 성적을 가졌던 아이들, 혹은 너보다 공부를 조금 더 나았게 나았던 아이들의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친구들 성적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너 주변에 너보다, 왜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로 가라고 했을 때 한 친구는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저만 성적 떨어지고 걔네가 저 지금 막 뭐라고 해요. 너 그 고등학교 가면 인생 망한다고요. 저 거기 가서 성적 들으면 걔네들한테 엄청 놀릴 것 같아서, 놀림받을 것 같아서 엄청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데, 자, 지금 어때? 그 놀림 걔네가 너한테 하고 있니? 아니면 너가 걔네 보기에 그런 마음이 드니?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걔네 지금 인생 큰일 났다는 거야. 등급이 난리 났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너 정도 성적 되는 애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 정도면 2점대, 위험하면 3점대까지 내려간다고 내가 얘기했지? 어때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말대로 걔네 지금 2점대 아니면 3점대까지 내려갔대. 말했잖아. 말했잖아. 지금 너보다 그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 너보다 성적 좋은 애 있어? 너랑 비슷했던 아이 중에 한 명도 없대. 말했잖아.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한 개로 있었어? 없대. 없잖아.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판단한 것에 단 한 가지도 예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고마워하죠. 예, 저한테. 왜? 부모님을 설득해 준 거에 많이 고마워해요. 예. 저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 책임이 많잖아요. 저도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놀아버리면 어떡해.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저 아이는 학원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한 절대로 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 확신이죠. 너가 나랑 공부하는데 놀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논다는 게, 나랑 공부하는데 내가 너가 가진 모든 시간 내가 다 쓰는데 너가 놀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서 솔직히 절 믿고 보내신 거기도 한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고민이시라면, 저는 없잖아요. 저는 없으니까 부모님이 제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부모님과 아이의 케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아이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아이와 부모님과 함께 공부해왔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주신다면 믿고 보내는 거죠. 왜? 고등학교 가도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왔던 대로 중학교 때 엄마랑 아이가 함께 공부해왔던 그 패턴을 우리 아이는 절대로 깨지 않을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어딜 가든 뭔 상관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그걸 깨지 않을 건데 어차피 어딜 가든. 그런데 부모님과 학생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애를 모르는 거지. 애를 모르니까 두 가지의 판단 미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과대평가한다. 첫째, 우리 아이를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그 아이 이길 거라는 잘못된 판단.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은 우리 아이가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 가면 놀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두 가지 내려서 본인은 잘 모르니까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거기 가면 최소한 분위기는 좋잖아.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분위기가 우리 아이에게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예, 우리 아이가 늘상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아이들이 그 학교는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으신 거죠. 예. 그래서 역시나 저는 항상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 말대로 아이가 따라주지 않았을 경우 제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받겠습니까?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엄청난 원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감수해요. 제가 욕을 먹자 그냥. 예. 제 말대로 아이가 안 따라주면 그냥 내가 인생 욕을 먹고 그 아이한테 정시까지 내가 책임져 주자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왜 없으시겠어? 저는 그냥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한 이야기도 제 정보를 드린 거잖아요. 이 정보가 거의 99% 매번 맞아서 문제긴 한데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듣고서도 본인이 최종 판단을 하시는 건 저는 뭐 전혀 괜찮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엄청 힘듦을 부침이 있을 거거든요. 성적에. 그 부침이 있는 걸 부모님이 그냥 그 아이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공부를 덜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학원에도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그 어떤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문제라면 그 아이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 아이는 뭐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만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부모님들이 또 아이 탓하거든. 나 이게 제일 싫어 정말로. 본인이 강하게 주장해서 그 학교를 보내셨으면 그 학교에서 아이가 누가 봐도 그건 전력을 다한 성적일 거거든요. 그럼 아이를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아이는 진짜 전력을 다했을 거거든요. 그 성적이. 근데 부모님이 그 학교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 아이의 성적이 부침이 있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 그 아이한테 너무 나무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다음 영상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강한고등학교 우리 지역에서 집 가까운 강한고등학교와 거리가 살짝 멀지만 약한 학교에 갔을 때도 또 발생하거든요.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에 따라 왜 또 성적이 유불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야. 이게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분위기 수준에 따라 내신이 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작용되는지를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또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려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간 발생하는 다양한 그 차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들어보시고 아이랑도 이야기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선택하셔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는 제가 뭘 합니까? 그냥 제 경험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경험담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릴 뿐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의 내용도 귀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한 목소리만 있으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유튜브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셔라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 어떻게 유튜브에서 못하지. 누가 이거 요거도 먹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무도 안 하니까 저만 하잖아요. 예. 저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예, 중요하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학교 간 유불리가 단순히 겉으로 보고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간 어떤 차이가 또 발생하는지에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